79조 여러분 우리 과세 대상 가겠습니다. 별표 2개 표시해 두시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매해는 아닌데 그래도 아주 출제 빈도수가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시험에 나오면 이건 출제운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거야. 맞으세요. 몇 문제 낼 텐데 5문제 낼 텐데 그중에 하나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인간아. 그러면서 내는 게 바로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출제를 틀리게 내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는 맞추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는 난이도가 들어가려면 객관식 문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문제는 맞춰줘야 그 문제가 난이도가 성공합니다. 다 맞았다. 그거 실패한 거야. 다 틀렸다. 그것도 실패한 거야 여러분. 1번은 맞고 1번은 틀려야 되는 거죠. 이때 요거는 주로 맞추라고 낸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정략한 첫째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4가지로. 그래서 우리 책에는 프린트는 다음 페이지에 연결돼서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보기는 좋지 않은데 다음 페이지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부동산 등가 그죠 여러분? 뭐 주식, 뭐 파생 상품, 그다음에 뭐죠? 올해 신탁 수익권. 요건 여러분 민법 등에서 배우셨죠 여러분? 그래서 신탁 수익권 누구의 권리야 여러분?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 권리. 내가 맡겼잖아 너한테. 그럼 네가 내 걸 맡아서 관리해서 나한테 뭘 줘야 돼? 수익.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신탁 수익권이죠. 그걸 뭐 했다는 얘기야? 팔았다 그입니다. 그럼 그것도 양도세 과세하겠다 그입니다. 요게 올해 신설된 거죠. 명문화되는데 그죠? 신탁 수익권. 근데 시험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나올 거다. 여기서. 이거는 뭐 나와도 답이 아닙니다. 나와도 답 아니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모르겠어. 올해 개정된 거기 때문에 또 부동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올해 신탁법상 신탁제도의 가장 큰 이슈거든요. 올해 가장 큰 개정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신탁법상 신탁은 올해 아주 과세 입장이 바뀌었죠. 작년까지 누구 기준으로 과세했다가 수탁자 기준으로 과세했다. 올해부터 누구로 돌렸죠? 위탁자로 바꿨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생된 규정들이 많거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탁 명문화 시켰고요. 그렇죠. 자, 크게 일단 몇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4가지. 제가 이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유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알게 됩니다. 자, 일단 부동산 등은 다시 성격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하네요. 보시면 나왔죠. 79조.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보세요. 이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 자산은 뭐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뭐죠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뭐죠? 권리. 그리고 이것 저것도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뭐 여러분?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어디랑 묶어버린다? 부동산 등과 묶어버리죠. 이건 제가 묶은 거예요.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아요. 소득세법에는 그냥 쭉 열거 형식입니다. 열거 형식으로 돼 있고 저는 그걸 소트한 거죠. 분류한 거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 등과 묶게 됩니다. 성격이 과세 성격상. 그럼 우리 부동산 잠깐 하나 볼까요 여러분? 밑줄만 쳐주세요. 뭐라고? 사실상의 모든. 여기다 밑줄 좀 한번 쳐주실래요? 밑줄 왜 쳤냐고요? 봤다는 표시죠. 됐어. 그러면 됐어 여러분. 모든. 그러니까 무슨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과세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 외쳐야 되는 원칙. 무슨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당구장 있죠.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았던지 그런 거 묻지 않아. 묻지 않아. 이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다 과세됩니다. 끝이야.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갑시다. 권리. 자, 권리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쭉 한번 봅시다. 지상권과 전세권 보세요. 지상권과 전세권. 또 나왔다. 민법상 뭐 여러분? 용의 물권. 3개 중에서 지금 몇 가지만 나왔네? 2가지만 나왔네. 그럼 안 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이미 시험에 노출됐어요 여러분. 과세 대상이 아니죠. 뭐는? 지역권은.
그럼 왜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냐? 얘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욕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가 없을 뿐이나 뭐 할 수 없죠? 양도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상권과 전체는 용이 물건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충분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혹시 처분하면 양도하면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밑줄 쳐놓고 요거 하나만 딱 적어놓으세요. 등기 여부 불문 요거 하나 꼭 좀 적어놓으세요.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근데 요거와 비슷한 게 바로 뭐죠? 이제 부동산 임차권이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채권이죠. 그렇다면 얘는 채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를 더 따져. 뭘 따져? 등기 여부 따져 여러분. 그래서 등기가 됐을 때 이때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양도세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어쨌거나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출전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해요.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잖아. 출전도 이런 거 문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1회 때부터 시험에 나온 거죠. 1회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난 안 내. 내가 출전 들어가면 1회 때부터 나왔던 문제를 지금 내 수준이 있지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죠. 소유권. 그래서 우리 책에는 거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왔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부수토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여러분 여기다 밑줄 주세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요게 올해 명문화됐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명문화됐죠. 또 거기 나왔죠. 토지 상한채권, 주택 상한채권. 자 여러분 요거 무슨 채권이랬죠 여러분? 현물 상한채권. 채권이 만기가 되면 뭘로 준다고? 토지나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이 팔려버리면 그 상한 목적물인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일반적 금전 상한채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금전 상한채권의 대표가 바로 뭐죠? 국민주택채권이죠. 저거나 국민주택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죠. 왜? 금전 상한채권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요 부동산 이제 우리 재테크 해야 되겠죠 뭐. 포트폴리오 분산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완전 국채도 투자하셔야죠. 국채도 여러분 안정성이죠. 국채는 무위험 재산의 대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누게 그런 채권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국민주택채권도 금전상환채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했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것도 양도세 과세입니다. 이미 뭐가 지급돼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이걸 뭐 해버려?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그것도 과세합니다. 어차피 뭐가 넘어가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죠. 자 기타 자산 갑시다.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 소득세법상 5가지인데 여러분은 딱 3가지만 보시면 돼요. 3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업권이죠. 영업권. 영업권을 실무에서는 영업권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거는 법률상 표현 방식이죠. 실무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권리금. 가장 기본적인 말이 권리금. 소위 말하는 이제 영어로 가면 뭐야 여러분? 피, 프리미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조건이 붙어. 얘는 거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자 여기 잘 봐야 되죠. 뭐 여러분 함께인지 분리한지 이걸 꼭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함께 양도할 때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거고 부동산 영업권을 부동산과 뭐예요? 구분해서 따로 과세하면 그때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이런 거야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런 조건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은. 왜 다 외우려고 그래? 누가 여러분 뭐 이거 뭐 쓰래? 논제형이야? 아니잖아. 제시된 조건만 따져서 여러분 과세 여부만 판단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뭘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하면서 뭘 받으면 권리금을 받으면 그 권리금도 부동산과 함께 몰려 때려버리겠다. 양도소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자, 우리 여기가 어디야? 거기죠. 중심 상가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 있는 상가 건물하고 저 천마산 입구에 있는 상가 건물하고는 입지 조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과 똑같은 시설이라도 당연히 천마산 입구에 있는 상가 건물보다는 여기 있는 상가 건물에 뭐가 붙어? 피가 붙겠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럼 내가 이 건물 여기 있는 중심 상가나 건물 양도세 당연히 나는 건물 가액 외에도 뭘 봐도 피를 받겠죠. 권리금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권리금도 한꺼번에 부동산과 함께 몰려 때려버리겠다고.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고. 근데 부동산과 뭐예요? 분리 따로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부동산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난 거죠. 그냥 요거만 팔았다는 얘기죠. 그때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그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기타소득. 요게 분리하여 양도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야죠, 여러분?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그러면 이런 게 해당하는 게 실무에 뭐가 있느냐? 점포 임차권. 임차권, 점포 임차권 파는 거죠. 점포 임차권 글자도 임차인의 지위를 파는 거지 소유권을 양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땅 강의 들어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과세 여부가 판단되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들어봐. 왜 과세 대상이고 왜 과세 대상이 아닌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서 잘 나온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놈이 요 놈이. 왜?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 좋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뭐 확인해야 돼? 부동산과 함께인지 분리. 이게 조건이야. 마치 부동산 뭐는 임차권은 뭐에 따라서 등기 여부 조건 요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이 두 놈이 거의 번갈아 가면서 답으로 많이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뭐 있죠, 여러분? 시설물 이용 회원권. 그냥 여러분 시험에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골프 회원권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아. 회원권 등 이런 거죠 뭐. 여러분 딱 보면 알죠. 딱지적 성격이 강한 것들 있죠 뭐. 근데 여기에는 주의할 거 하나. 이용권부 주식을 포함하는 거죠. 이러한 이용 회원권의 권리가 부여된 주식. 이걸 뭐라는데 여러분? 이용권부 주식. 주식에 회원권이 권리가 부여되는가. 그러니까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나는 주주가 될 뿐만 아니라 회원도 되는 거야. 이걸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주식 가치 비싸겠죠. 예전에 천마산 가다 뭐 스키장이 있었나? 골프장인가 스키장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지나갈 때. 예전에 제가 거래처 중에 마석이 거래처가 있었어. 제 옛날 방배동 첫 점포가 방배동 점포인데 재용 수금을 나가는데. 그래서 어디 가는데요? 그랬더니 마석을 간대. 한번 봐도 마석이 어딘지 모르겠어. 서울 촌놈이. 가는데 가도 그것도 산길 따라. 옛날 마석길은 여러분 산길에서 이렇게 뭐 이래서 최 기사님 잘 보세요. 그랬어 내가 뒤에서. 그 어디 갔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심석종합고등학교였어요. 네, 거기 재용 수금하러 갔어. 인병을. 그럼 하루 깨지는 거야 거기 갔다 뭐. 네, 거기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가다 보니까 뭐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봤던 기억이 나.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럼 봐 여러분, 내가 이 스키장 또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된 거야. 근데 이 주주가 되면서 약간의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하여 있는 주주님께는 이용권을 부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회원권을. 그럼 당연히 그 회원권이 보니까 이만큼 가치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나는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주주가 되면서 또 뭐가 되는가? 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뭐 해버리면 팔면 뭘 양도한과 똑같이 주식을 팔았지만 회원권을 양도한과 똑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잡으셨어요? 예. 그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넘겨. 이주권. 제가 순서를 좀 바꿨지만 이주권. 이주권 여러분 혹시 공법 시간 등에서 배우셨나요? 전혀 안 들어봤어요? 이주권이란 말을? 이주권이란 말을 안 들어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발 제한 구역, 소위 말하는 뭐죠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 안에 이미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어. 이미 있던 건축물이야.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거를 철거하게 됐어. 그럼 철거하게 된 그 건축물에 가름해서 다른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줘. 요걸 뭐라 그래? 이주권이랍니다. 이주권. 다른 데에 가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야. 딱지야, 딱지. 자, 요거를 역시 부동산가 여기 잘 봐야죠. 뭐 하면 함께 양도를 하면 그때는 양도세 과세를 합니다. 근데 역시 부동산가 뭐예요? 분리하여 구분하여 양도할 때 그때 이주권만 따로 양도, 그때 과세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주권도 반드시 부동산과 뭐 할 때만 함께 이 말이 나지. 마치 뭐와 똑같죠? 영어권하고 똑같죠. 여러분 요거 꼭 체킹해 두셔야죠. 그래서 이주권은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작년 신설된 건데 2020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린데 아마 23일 아직 뭐 정식 학원에서 정식으로 공표가 안 된 것 같은데 기출문제 특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좀 많이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좀 들으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또 제가 우리 매주 수업을 하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좀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보충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걸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요. 그 느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요, 하루. 그래서 시간요 꼭 좀 내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래서 결론. 요건 아직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형태가 뭐와 똑같다고 여러분? 영어권과. 그래서 이주권도 반드시 부동산과 뭐 할 때 함께 양도하는 거죠. 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이 아니라 좀 오래됐지. GG 옥션에 저도 그쪽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즘 투자 물건을 좀 찾아볼까 해갖고. 근데 성남에 있는 그린벨트, 성남시 그린벨트에 있는 이 쓰러져 가는 집, 거의 폐가 직전이다. 이게 경매로 넘어왔더라고.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을까요? 200만 원이 나왔어요. 200만 원. 감정평가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껌값이죠. 요즘 부동산 시장 껌값이잖아. 솔직히 말해갖고. 이게 경매로 넘어왔어. 이게 얼마 팔렸을까요? 10배.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이게 나왔어요. 법원에서 감정가를 얼마를 제시했는데 200만 원을 제시했는데 2천만 원에 팔렸어. 이게 어디에 있다고? 그린벨트 남한산성 밑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거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왜 샀을까 이 사람은 이걸? 200만 원짜리 시세평가인 걸 2천만 원 주고 샀대. 이걸 왜 샀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거. 그럼 나중에 이게 여기가 무슨 도로가 열린다든지 다른 서비스 이게 뭐가 되면 철거되면 딱지 준다고. 딱지가 좀 이게 지금 요즘 주택 딱지 무지가 억 단위죠. 딱지 이면 억 단위잖아. 그럼 이게 언제 철거될지는 몰라. 근데 뭐 2천만 원 정도는 이 사람이 그냥 예금한 거죠 뭐냐. 미래를 위해서
그 자식한테 주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한번 자식한테 너한테 대박 나면 끝난 거죠. 훌륭한 부모님이죠.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 어떠십니까? 중개사나 열심히 하래?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굳이 이걸 왜 샀을까? 진짜 그 나왔어 물건 사진이 폐가 직전이야. 근데 이걸 경락을 봐서 그 200만 원도 아니고 얼마에? 2천만 원 10배. 근데 이거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샀냐고. 사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돈 냄새를 맡은데 돈 냄새를 맡지 못하면 돈을 못 벌어. 제가 그래요. 돈 냄새를 못 맡아. 아마 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돈 냄새를 잘 맡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여러분 친하게 지내. 내가 어차피 냄새를 못 맡으면 잘 맡는 사람 옆에 있는 것도 괜찮아. 진짜인데? 진짜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그럼 돈 잘 버는 사람 옆에 있으라니까. 돈 못 버는 놈끼리 둘이 붙어 있어봐. 공부 못하는 두 인간 붙어 있어봐.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네 말이 맞네 내 말. 둘이 못하는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예전에 실제 어떤 학원이 있었던 일이야. 둘이 초짜끼리 붙어갖고 멋이지. 가타부터 막 월걸고 하고 있더라고. 거기 있다 약간 짬밥 있는 언니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싹 해결해 주죠. 알았어 언니. 저 이주권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 조건 확인합시다. 이주권을 뭐와 함께 양다면 부동산과 함께 양다면 그때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요걸 뭐하면 분리해서 양도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근데 하나 더 여기 요거 조건이 있어 여러분. 단 부동산과 함께 양도는 이주권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뭐하여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동그라미 저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맨 마지막이겠죠? 제외한다. 그래서 해당 이주권의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신고했다. 그럼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 뭘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득세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때 뭐가 다냐? 계산 방식이 달라. 계산 방식이. 그리고 양도소득을 보면 양도소득세만 따로 과세하는 거죠. 근데 뭘로 분류가 되면 기타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무슨 과세죠? 합산 과세가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 자,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 밑에 주식이나 파생상품 여러분 눈팅만 하세요. 눈팅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요것도 올해 생긴 거죠. 저거 2021년이죠. 요거는 이주권은 2020년이고 신탁수익권은 올해 2021년이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되죠. 신탁수익권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이라든지 투자신탁수익권 등 대통령을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수익권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양도의 개념 갑시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는 거죠. 의의죠. 자산의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시 없이 매도, 교환, 법인이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뭐죠 여러분? 동그라미 시다 유상 동그라미. 그리고 뭐죠?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반드시 무슨 양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유상입니다. 유상은 대가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밑에 바로 당구장 있네 여러분. 상속과 증여가나 무슨 이전이고 무상이 일단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위에다 적어 뭘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하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실무 나가시면 꼭 상속세, 증여세 공부하셔야 돼요. 상속 증여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그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한테 와. 일단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 상속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상속세 주시냐? 이런 거 와서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데? 항상 우리 외쳐야 되는 말.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되죠. 그것만 기억해. 뭘 물어보면 그 고객님도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 아마 학원 끊을 거야.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자, 그다음 당구장 갑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당초부터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대. 자, 밑줄. 요거는 무슨 목적이 중요해? 밑줄. 판매 목적이야. 판매 목적. 그러니까 자산은 여러분 크게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있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있죠. 이때 판매를 목적으로 보여오는 자산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 그러죠.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뭐라 하죠 여러분? 유형자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양도세를 과세를 하는 거냐, 아니면 장기간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세를 과세를 하는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결론, 무슨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양도했던 양도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이게 즉 유형자산을 양도세를 과세하는 거죠. 즉 양도세는 사업행위해야 돼,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돼?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행위면 사업행위. 나는 판매를 하는 걸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다고?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주택건설업자 밑줄 치세요. 주택건설업자. 하나 더 적어. 부동산 매매업자. 얘들은 이걸 업으로 하는 애들이죠. 뭐를? 판매를 업으로 하는 애들이죠. 주택건설업자 밑에다 적어. 뭐 부동산 매매업자 등이 당초부터 무슨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다. 자, 뭐 내가 이번에 나대지에 다가구 주택을 줬다? 그럼 이걸 왜 줬냐? 이제 왜 줬냐 봐야 되는 거지. 나 이거 임대 수익으로 한 거야. 임대 수익으로 할 거고, 이걸 나는 뭐로 한 거야? 그러면 판매. 그래서 내가 들어간 돈보다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판매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서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근데 내가 이걸 장기간 뭐 하다가 임대하다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무슨 소득이 발생하고? 임대소득.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게 값이 뛰었네. 그러면 이걸 뭐야? 그러니까 팔아버리죠. 그때는 뭐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판매가 업이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뭐가 업이었던 게야? 임대업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자, 여기서 업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나는 뭐야? 임대가 업이었잖아. 나는 판매업 목적 사업이 아니죠. 그럼 그때는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고, 나는 부동산 매매업자라니까. 매매가 업이야, 매매가.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간다고? 종합소득세로 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아니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때만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 짝꿍으로 온 놈이 전학생인데 얘는 계속 학교로 전학을 다녀. 근데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가 봤더니 주택 신축 판매업자. 옛날에 그런 분 계셔서 택지 하나 이렇게 사갖고 분양받아서 거기서 집 뭐하고 단독주택 짓고 그거 뭐하고 팔아버리고 또 딴 데 가서 그 판 돈의 일부를 토지 매입하고 거기다 또 그거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전하는 거야 이렇게. 돈은 잘 버나 봐. 애가 반찬은 아주 끼깔번쩍이 항상. 그래서 걔랑 꼭 점심을 먹어야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판매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어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이 있던 부동산 팔 때는 어디로 가고?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면 뭘로 가는가? 양도소득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양도의 구분이 별표 2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출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양도의 개념에서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양도로 보는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 협의, 매수나 수용, 공매, 경매 전형적인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양도죠.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온 사례 형태가 바로 동그라미 치세요. 교환과 대물 변제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교환과 대물 변제 성격 때문에 유상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밑줄. 현물 출자. 출자는 자본금을 출연하는 걸 말하는데 뭘로? 현물, 부동산 등 실물 재산을 출연하는 걸 현물 출자. 근데 반드시 누구 명의였던 걸? 개인 명의였던 부동산을 누구한테? 법인에게. 그래서 명의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뭐 유명 연예인들 사업하죠. 사업한다 뭐 공동 사업하죠, 여러분. 그 대부분 유명 연예인은 자기의 브랜드, 네임 그걸 빌려주는 거, 출자하는 거죠. 실제 사업은 딴 놈이 하죠, 여러분. 그리고 말아먹고 튀우면 이제 연예인에 다 독박 쓰는 거죠. 그래서 사업 망한 애들 많잖아요. 빚졌다 뭐 했다 하는 애들. 사업이 참 쉽지가 않고 공동사업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공동사업은 위험의 분산 효과도 있지만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형제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깨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밑줄 치세요. 꼭 기억하라겠죠? 뭘 받고 나온다고요? 보상금. 공매 경매 밑줄 치세요. 경락가는 대가가 존재하죠. 이들 두 놈의 특징은 뭐죠?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적 양도지만 양도 소득세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뭐로 넘어간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나한테 뭘 때린다고? 양도세를 때린다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흥분하는 분도 가끔가다 계세요. 아니 대출 원리금 못 갚았다서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나한테 양도 때린다고요? 예. 그럼 막 별걸 빼갖고 올린 분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왜? 사실상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 비록 이분의 그 부동산 하나는 경매로 넘어갔어. 근데 그분은 그거 말고도 500채의 주택이 더 있대. 이런 씨.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부담보 증여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거. 하여튼 양도에 대해서 부담보 증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난이도에 따라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서 어떻게 더럽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자, 결론 냅시다. 부담보 증여가 뭔지는 아시죠?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증자가 떠안는 조건부 증여를 뭐란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결론 냅시다. 자, 시험에 만약에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뭘 판단해야 되냐? 첫째, 왼수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왼수는 누구를 말하는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서. 그래서 왼수이다, 왼수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뭘로 대답하셔야 되냐? 원칙으로 대답하셔야 되고요. 왼수지간이면 뭘로 대답하셔야 되냐? 예외로 대답하셔야.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아주 예전에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매형이 처남에게 이렇게 나왔어. 매형이 처남한테 부담부 증여했대, 여러분. 그럼 출전이 매형이 처남한테 부담부 증여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굳이? 왼수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한 거.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감을 안 잡고 혼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삽질하고 있죠. 아니 생각해봐. 출전이 굳이 매형이 처남한테 얘는 누나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매형한테 뭘 받았나 보지? 스퀴 부러운 놈. 거기서 매형과 처남은 딴 얘기가 아니야. 뭐가 아니다는 얘기야? 왼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라? 이걸 요구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전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한번 캐치하셔야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전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원칙은 그냥
나눠. 뭐와? 채무 인수액과 나머지 부분은 나눠. 자, 5억짜리 증여받으면서 은행 대출금 2억을 떠하는 거야 내가.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부담부 증여.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라면 이것만 딱 돌려. 얼마짜리 받는데? 5억짜리 받는데 이 증여의 대출금 얼마? 2억까지 내가 인수해버린 거죠. 근데 2억은 대출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얼마짜리 받는 거니까? 5억짜리. 그럼 얼마 남았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물으면 다 안다 여러분. 근데 문제를 물으면 그럼 여러분 지금 얼마짜리 드렸다고 제가? 5억짜리. 근데 은행 대출은 얼마이다고? 2억. 그러면 2억 원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을 빚인 거죠? 증여받는 조건을 여러분 인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잖아. 그럼 이건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때리라고. 그럼 내가 2억 원의 빚을 왜 또 안 넣었어? 그래도 남았잖아. 5억 원에서 얼마 빼도 2억을 빼도 나머지 얼마? 3억. 이건 순수한 뭐야? 무상. 그럼 이건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때리라고. 나눠서. 이게 부담부 증여야. 그럼 지금 제가 얼마짜리 받았죠? 전체가에? 5억 중에서 은행 대출금 얼마 빼도 2억 원을 빼도 대출금 2억 원을 빼도 나머지 얼마? 3억. 이게 순수한 뭐야? 무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상이니까 요는 뭘로 때리고? 증여세로 때리시고 대출금 2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 요거는 뭘로 때리라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눠서 때리라고 여러분. 이게 부담부 증여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겠죠. 이 부담부 증여와 비교하는 게 뭐고 여러분? 단순 증여. 자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와 비교할 게 뭐다고? 단순 증여. 아무 조건 없는 증여죠. 자 그러면 실무에서 부담부 증여를 왜 한다고 그랬죠? 뭐보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뭐가? 부담부 증여 세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강남 아줌마들이 왜 단순 증여를 안 하고 부담부 증여를 하느냐? 강남 아줌마는 단순 증여 안 한다니까 여러분. 부담부 증여한다고. 부담부 증여. 우리 스카이캐슬러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까불고 있어. 이것만 떠올리세요. 증여를 하더라도 단순 증여일 때보다 뭐가?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어떻게 한다? 줄어들어. 무조건 줄어들어.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그럼 우리는 세금을 부담하려고 그래야 돼? 피하려고 그래? 그럼 어차피 뭐 하더라도 증여를 하더라도 무슨 형식 취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부담부 증여식 취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 때 왼수가 아니면 부담부 증여 인정해서 채무인수액은 무슨 양도? 유상. 그래서 요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 나머지 얼마? 전체가에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얼마? 2억을 뺀 나머지 얼마? 3억. 요거는 뭘로 때려? 증여세. 그러면 전체가에 5억 중에서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고? 5억 원에서 2억 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5분의 2니까 40%. 그러니까 40%는 뭘로 때리고? 양도세. 5억 원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60%. 이렇게 나눠서 때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40%는 뭘로 때리고? 나머지 60%는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로 때리라고. 그러면 항상 양도세는 뭐에 대해서 가자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자는 거죠? 그렇잖아. 이건 알잖아. 그럼 양도 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에서 뭘 뺀 거야 여러분? 취득가액을 뺀 거죠? 취득가액에 대한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과세가액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이만큼 세금이. 100%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보단 부담부 증여의 형식을 취하면서 이만큼 세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여러분. 몇 프로만 줄여야 돼 취득가액을. 자 이때 요 양도가액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채무 인수액을 그대로 양도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요 빼는 취득가액은 요걸 잘 봐야 돼. 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그럼 저 유상 비율 살이 따른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40%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끝. 계산 문제 나왔더만. 그러면
당초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당초 2억 원이 돼. 당초 취득할 때 얼마였던 것이 2억이었던 것이 지금 얼마짜리가 됐다는 얘기야? 5억짜리가 됐다 지금 그 얘기죠. 5억짜리. 그러면 조금 그렇다. 3억 원은 고칩시다. 에이씨. 4억 원 할까? 4억. 취득가 얼마? 4억. 자, 그래서 얼마짜리가 됐을 때 5억짜리가 됐을 때 갑이 을한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증여한 거죠. 증여인데 단순 증여면 얼마에 대해서 5억은 전체에 대해서 증여해서 때리면 되는 거야. 매매면 얼마 돼서 가져가면 되는 거야. 매매면 얼마야? 1억이죠. 1억. 양도책이 얼마? 1억. 근데 부담부 증여는 이 매매와 단순 증여 뭐야? 중간이죠. 중간. 그러니까 뭐와 뭐로 나눠서 양도와 무상으로 나눠서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채무인수액 저 살에 따르면 얼마 되는 거고 대출금 얼마? 2억 원을 무슨 가를 잡고 양도가를 잡으라고. 여기서 취득가액 빼라고. 근데 당초 취득가액이 얼마세요? 4억 원. 요걸 다 빼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만? 40%만. 그럼 얼마야? 4억 원에 40%는 4, 40, 1억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양도가액 얼마에서 2억 원에서 빼는 취득가액 얼마 되는 거 여러분? 1억 6천만 원 빼는 거죠. 그럼 양도체가 얼마 나오는가? 4천만 원만 나오죠. 4천만 원만. 이게 과세되는 양도책이죠. 그럼 증여세 과세가가 얼마고? 3억.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양도체가 얼마고? 4천만 원. 그러면 결국 부담부 증여 때 총 과세가 얼마야? 3억 4천만 원이죠. 단순 증여면 그러면 단순 증여면 얼마인데? 5억 원인데 부담부 증여 형식 취하니까 얼마로 줄어들었어? 3억 4천만 원. 줄었어? 늘었어? 줄었죠.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도 뭘 좋아하는가? 부담부 증여를 좋아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요거 꼭 개념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옆에 공부 잘하는 언니 있죠? 그 언니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그럼 그 언니가 잘 가르쳐 줄 거야. 선생한테 물어보긴 조금 그런 거는 또 공부 잘하는 언니 있잖아. 우리 옆에는 항상 그런 언니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공부 합격하고 싶으면 그런 언니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노래방 좋아하는 언니하고 붙었다가는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 잘 만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일단 한번 잡으시고요.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꼭 표시해놨다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오셔서 물어보세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자료 지급 갑시다.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뭘 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잘 오셨죠? 요거 확실히 알고 가셔도 아주 도움 됩니다. 자, 이혼을 할 때는 재산 이전 형태가 몇 가지가 있더라서 여러분 2가지. 뭐와? 위자료와 그다음에 뭐죠?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자, 지난주에 아주 큰 뉴스가 나왔죠. 세계적인 부자의 이혼 나왔죠. 누군지 아시겠죠? 자, 그 이혼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뉴스에 뭐가 떠오르는가? 이거 떠오르죠. 이거 어떻게 배분할 거냐. 미국 등 유럽에서는 결혼만 잘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그 인간의 몇 프로를 최소 50%를 받아올 수 있어. 50%. 지금 난리 났죠? 50% 쪼개도 몇 조야? 이혼할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 있죠. 할 만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 난 그런 희망도 없어.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위자료와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위자료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누가 지급하는 거고? 파경자. 파경자는 누가 여러분? 혼인 생활을 파경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 다시 말해서 뭐 한 사람? 바람을 핀 놈이야?
모르죠. 요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꼭 논만연은 아니야. 근데 요거는 누가 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파경 원인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 주는가? 재산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주는가? 이게 지금 민법 개정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수업 끝나고 집으로 곧바로 가는데 곧바로 안 갔다? 살짝 바깥길을 걸어갔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바깥길을 걸어갔다고. 근데 이걸 걸려서 뭘 당하는가? 이혼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지. 나한테 뭘 달라고 그래? 너 때문에 부부 생활이 깨졌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의 위자료 달라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재산의 명의는 저희 집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오해하지 마.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뭘 주는 대신 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에 나는 뭘 청구할 수?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혼생활 20년이 보통 판례에 따르면 50%까지 준다고. 왜요? 혼인생활 동안에 부부가 노력에서 축적된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의 몇 프로를 내가 50% 분할 청구하죠. 그래, 이혼해! 그러면 이혼해. 내가 너 이혼줄게, 씨. 그 대신 네 재산의 몇 프로 달라고 내가 더 큰 소리 내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돼? 꼬리 내려야지, 주기 싫으면. 이상하다. 다른 데는 막 이거 열심히 적고 있던데 언제 써먹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람 펴서 걸렸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에? 씨. 그래서 난 뭘 청구했어? 있다? 분할 청구. 그래서 요즘 이걸 민법에서 개정하자는 얘기야. 뭐가 있는 사람은 귀책사유는 분할 청구를 못하게 하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겁 없이 남들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걸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금주는 지급하면 과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과세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뭘로 지급하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죠. 이게 절세 수단이 된다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없어. 주는 사람은 물론이니까 받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안 때려진다니까? 그 왜 과세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받는 사람한테 세금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그동안 배운 상식으로 보면. 그죠? 근데 이건 증여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왜 과세를 안 하는 거야, 이거? 얘 성격이 뭐야? 손해배상금이죠, 얘는. 소득이 아니야. 소득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야.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러니까 과세를 안 한가. 이게 소득이야? 이혼 위자료가 소득인 사람이 있냐고. 아니, 이혼 위자료가 소득인 사람이 있냐고. 있죠. 꽃비암. 걔는 전문이죠, 이게. 그럼 그 사람은 입에서 근연기에서 뭘로 분류가 되는가? 사업소득? 사업소득인가? 그럼 간이가 사업소득.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혼 위자료를 금려지급은 과세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과세를 안 한다고? 소득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이때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원칙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저거 합의 원칙. 근데 이혼하는 것이 합의가 잘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뭘 거죠? 재판 걸죠. 그래서 바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거. 누가 줘?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는 법원의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뭐 판결에서 주는 거죠. 이거를 뭘로 주면 돈을 주면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뭐가 나면 문제가 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러면 돈 대신 뭘 줬다는 얘기야? 부동산. 그럼 이게 성격이 뭐죠? 대물변제. 대물변제죠. 그럼 이때는 과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과세해야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
예, 가능하면 뭘로 줘라? 돈으로 줘라. 돈으로 주지 말고 뭘로 주면? 부동산 주면은 뭘 두들겨 맞는다? 양도소득세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때 시험에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때 요 부동산이 뭐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그럼 뭐가 되는가? 다시 비과세. 그래서 만약에 뭘로 줄 때는 부동산을 주고자 할 때는 뭘로 줘라? 주택으로 줘라. 그게죠. 주택으로. 저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은 이거는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증여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 이전을 가능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야, 안 하겠다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요 때만 과세입니다. 요 때만. 과세가 되는 경우는 요 때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요건 알아야 되죠. 뭐는 내야 되냐면 취득세 내셔야 되죠. 취득세. 취득세 이거 나왔죠? 특례세율.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율? 2% 뺀 세율로 가자는 거죠. 특례세율 대상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내지만 예, 상속세나 아니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나 뭐는 안 내지만 증여세는 안 내지만 그게 뭐면 부동산이면 취득세 내죠. 몇 프로로? 1.5% 냅니다. 이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봅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첫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게 대표 순서가 밑줄 환기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 충당 밑줄. 이번에 한번 이 환기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보류지 충당 한 번쯤은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 등 환기 처분으로서 뭐가 변경되거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를 어떻게 되면 충당되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정책 목적상 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교환으로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81쪽 맨 위 보세요. 정보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 교환하면서 and 밑줄 쳐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이 자 동그라미 10%겠죠. 쳐 몇 프로? 20%.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20%를 초과해야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몇 프로? 20%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기 의미를 이해합시다.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이 몇 프로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20%. 그럼 결론 분할 전과 분할 후에 면적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네, 작아야 한다 그입니다. 왜? 짜투리만 바꿨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죠. 필지 두 필지 그려놓고.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다시 양도로 보지 않는 세 번째 갑시다. 밑줄 예, 법정 요건을 충족한 뭐죠? 밑줄 양도담보죠. 양도담보가 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담보 제공했다는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죠.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서가 잘 나와. 단서가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죠. 다만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변제 어떻게 했대? 충당됐대. 그때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대? 제외 놓치면 안 되죠. 아, 과세 대상인 거죠. 예. 채무 불이행에 따라 변제 충당되고 양도세 과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유권의 분할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했죠, 여러분? 단순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여기서 단순은 뭐를 말하는 거죠?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말하죠. 없는 거. 자, 다섯 번째인가요? 매매 원인 무효 등의 소유에 의한 소유권 환원. 밑줄 소유권 환원이죠. 갔다가 어떻게 써? 되돌아왔죠. 근데 왜 돌아왔대? 동그라미 쳐. 판결이죠.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성립된 거죠. 그때는 갈 때도 안 보고 올 때도 안 봅니다.
근데 그냥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환원되면 그때는 간 것도 양도, 온 것도 양도, 양도세가 두 번 때려집니다. 극단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신탁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형식상 이전이야,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당사자 누구죠? 위탁자, 수탁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왔죠. 81쪽 보세요. 두 번째 별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인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뭐가 신탁이 설정되거나 설정되고 그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됐대? 수탁자한테 이전된 경우죠. 이게 바로 신탁법상 신탁에서의 정의죠. 그래서 위탁자가 명의는 누구한테 넘어갔지만 수탁자한테 넘어갔지만 위탁자가 계속해서 신탁 설정을 뭐하거나 해지하거나 신탁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신탁 재산을 누가 지배하고 있으면 위탁자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때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말이 길어서 그렇지 결론 이거 뭐야 여러분? 신탁이죠. 신탁. 그래서 신탁 계약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왔다 갔다 할 때 취득세, 비과세 했던 것처럼 양도소 대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죠. 자, 여러분 그거는 그냥 말이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 신탁이다 보시면 돼요. 신탁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의 단순 중에 부담부 중에 박스 비교해놨죠. 예, 요것 좀 한번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통칭 나와 있죠. 예, 그거 한번 눈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팅 한 번은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비과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예.